저희가 북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집권 9년 차에 가장 큰 뉴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CNN이 오늘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보도를 한 건데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설인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석호 부장. 예. 모습을 감춘 지는 사실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왜 오늘 굳이 CNN이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오늘 이제 세계적인 언론사 CNN이 보도를 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건데요. 예. 그러나 유사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지난주,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총선이 있던 15일 전날 14일입니다. 네. 14일 날 말이죠. 여기 계신 아마 전문가님들 다 받으셨을 텐데 카톡 메신저로 쫙 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김정은이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고 지금 뇌사 상태고 지금은 김정은과 김정은의 그 측근들이 사실상 통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잘 분석해 보면 그게 2014년 내용이다. 그래서 무시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나갔는데 15일 날 태양절 날 김정은이 금수산 궁전에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하지 않았죠. 그런 뒤 17일 날 국내에 정성장이라는 그 북한 박사님이 예. 저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신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잊혀지다가 어제 저녁입니다. 데일리 NK라는 국내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그거 같은 내용을 오늘 아침에 CNN이 보도했죠. 예. 근데 그 중간에 아마 한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런 과정에서 오늘 CNN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CNN이 처음에는 위중, 심각한 상태라는 표현을 썼다가 나중에 추가 보도할 때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 최초 보도를 한 CNN도 아직은 좀 신중한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CNN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일단 일보를 했다가 예.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어떤 수위가 좀 낮춰져서 일단 수술을 한 상황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쯤이면 미국 내에서 공적 확인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도 구체 확인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네. 이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뭔가 수술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호전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일리 NK 한 대북 매체 보도를 제가 읽어보면 지난 12일 평양북도 무효항산 지구내에 있는 김씨일가 전용병원 향산진료소에서 심형간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네. 김 실장님 추가로 취재한 내용인데 혹시 이것과 어느 정도 흡사하다고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구체로 찝지를 못합니다. 예. 여기서 분명히 그 향산 진료소를 얘기했고 또 시술 내용도 정확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들이 갔는지 김만유 병원에서 의사가 집도를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호 의사들 그러니까 김정은을 담당하는 1호 의사들이 전부 다 여기 묘향산 향산 북한 최고 의사들이요. 다 집결을 했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수술 이후에 상당히 그 호전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평양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위중한 상태였는데 시술을 받고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그 의사들이 되돌아갔다.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게 바로 이제 데일리 NK 보도인데 네. 이렇게 허위 첩보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빙성 좀 있는 첩보하고 차이점은 명확히 기승전결이 분명하면은 허위 첩보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첩보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CNN 보도가 예. 미국의 정부 관리를 인용을 했고 미국의 정부 관리가 바로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국무부 관리인 것 같아요. 정부 관리라는 거 봐서는. 그러면 두 개 첩보로 봤을 때 나름대로 김정은이 심장에 뭔가 이상이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네. CNN은 엄중한 상태라 그랬고 데일리 NK에서는 엄중했지만은 나아가고 있는 상태, 현재는 많이 치료가 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 차이만 있는데, 근데 두 가지 첩보가 내용이 같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한 첩보를 그대로 뺏길 수가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 그렇네요. 있는데, 예. 두 개가 내용이 다르거든. 그러면 공통점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혈관 수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김정우 시장이 분석하시는데요. 신석호 부장, 그러면 근데 왜 이게 계속 불거졌는지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총선 날 있잖아요.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 정말 이례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사실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이거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언제 설명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의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을 볼 때 가장 지금 김정은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작년 2월에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이 안 됐죠. 네. 그 이후에 지금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국제 경제 제재는 그대로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고 북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김정은도 권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원천적인 원천이 바로 할아버지 김일성일 텐데 예.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김일성의 기일에 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꼭 필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건강 이상선까지 불거진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마지막으로 보도가 된 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조선인민군 한국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출격 명령을 내리자 전투 비행사들은 요란한 복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길에 올랐습니다. 추격 습격기 연대에서는 공중 목표를 추격 포착하여 소멸하는 공중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 부대 참관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런데 그렇죠. 12일 공군 부대 시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 40일 넘게 잠적설이 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다리를 절면서 건재를 과시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장에 나오셨습니다. 신 대표님, 과거의 잠적설, 건강 이상설 얘기를 짧게 짚어봤는데, 시찰도 그렇지만 사실 총선 전날 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불참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볼 얘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어쩌면 12일 공군부대 시찰보다 14일 저 순항미사일 쏘는 게 전략적으로 또 그 군사적으로 훨씬 더 홍보하기에 훨씬 더 좋은 또 더 고난도의 고위력의 그런 무기체계예요. 예. 왜냐하면 공군부대 시찰했을 때 저기 전날 보여줬던 무기체계들은 한 40년 50년 정도 된 그런 구형의 무기체계를 보여줘서 그다지 저거 보고 우리 한국 군사당국이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14일 저 금성 3호 지대함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미연합 상륙 작전을 한다든지 예. NLL 지역에서 우리 군함이 함정이 작전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사정거리 한 150km 되는데 그야말로 북한이 가졌던 지대함 미사일 중에서 전자전 재밍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전자전 재밍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한국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최초의 지대함 미사일인데 저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한 날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원래 스케줄을 잡아 있을 확률이 높죠. 저런 거 빠뜨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이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관측이 더 실리고 있는 것이죠. 글쎄 정황들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 쭉 보면 사실 CNN 보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때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김정은의 목소리인데요. 그 배경에 김씨 일가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노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 해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 속에 감회 깊이 추억하며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김정우 씨가 이런 것 같아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CNN 보도에 계속해서 좀 생각이 많이 잠기는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에도 건강한 스타일이 아니었고 저렇게 화면에 만나봤던 것처럼 숨을 가쁘게 쉬는 건강 우려에 대한 얘기는 사실 꽤 많았었잖아요. 네,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2018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우리 평화지까지 한 200m를 걸어왔는데 네. 그때 걸어와가지고 그 방문역에 서명하려고 앉았습니다. 네. 앉아가지고 숨을 1초에 한 번 쉬었다 그럽니다. 이건 의사들이 평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찼으면 200m 걸어와가지고 그렇게 숨을 차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 등장할 때도 예. 숨이 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가 아버지 뻘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안 들어가니까 리설주 여사가 뭐라 했냐면 얄밉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힘 하나 안 들어가니까 얄밉다 말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저렇게 지금 백두산 등정 때 화면도 좀 잠시 지나가고 있고 글쎄요, 뭐 정보도시 소통들의 얘기를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의 얼굴과 목 부위가 부풀고 체중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병을 나열하자면 한참 나열해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있고 통풍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족저 근막염이 있고 심장 판막에 약간 이상이 있는. 이거는 지금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알려진 내용. 정보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심혈관 질환 이상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일 동생이 있습니다. 김영일, 1956년생인데 예. 전부 다 심장 이상으로 죽었고, 그다음에 김병희도 심장 이상이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심장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신석호 부장, 글쎄요, 뭐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김 씨 일가에 대한 얘기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김정은 위원장 뭐 술, 담배를 전혀 줄이지 않은 건 맞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뒤, 그러니까 취임이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다음에 담배를 한번 끊었었어요. 예. 담배를 끊어서 그게 아마 2012년, 13년 그 당시인데 전체 그 북한 엘리트들이 다 담배를 끊어라 이런 지침이 하달됐다 그래서 네. 엄청나게 그 엘리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채널A가 개국 초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러고 자기가 그 담배를 다시 핀 거죠. 어허. 그래서 다시 핀 것이 작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일본 언론에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그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이 잘못된 게 아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정신적인 스트레스요. 예. 그때부터 뭐가 안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중첩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에 술 포금도 하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운동은 점점 더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석호 부장 하나 질문 더요. 이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신석호 부장이 통일부를 출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도 일찍 그 우리 정보 당국이 그 김정일의 뇌 사진까지 좀 파악할 정도로 그때 당시도 이 최고존엄 그러니까 1호 동지의 어떤 건강 상태를 우리 정보 당국이 꽤 자세히 체크하고 있었다면서요? 예,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죠. 예. 그 당시에는 우리 정보 당국이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틀 뒤인 19일 정오에 북한이 특별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3년 전입니다. 2008년 8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죠.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9월 9일 건국 기념일에 열병식장에 나오지 않아서 그게 확인이 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북한이 프랑스에 있는 그 뇌 전문 의사를 초빙하고 예. 그 의사가 김정일의 뇌 CT 사진을 찍고 나온 것을 입수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2008년 8월과 9월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과거 얘기를 하냐면 신석호 부장 10년 전, 9년 전에는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도 당시 수준
그러니까 김정일의 뇌사진까지 갖고 있을 만한 우리의 정보 수준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달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쓰러지고 그것이 확인되는 동안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 당국도 충분히 좀 정보를 모을 여유가 있었을 건데요. 예.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는 시간도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CNN 보도로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만 2008년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이 바로 한국 당국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 정보 당국이 이상하다, 뭔가 있다, 뇌사진이 있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예. 기자들한테도 넘짓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하. 기자들이 김정은이 왜 안 나오지? 김정일이 왜 안 나오죠? 그러면 글쎄 말이야 어디 뇌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나 국정원은 너무나 구체적인 정황을 대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정보망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와 다르다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사적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요 며칠 한반도 상공에는 이렇게 내로라 하는 미국 정찰기들이 이렇게 잇따라 출격을 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정찰기들이 출격을 했다는 건 뭐 북한 내부의 군 동요나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알려진 게 있습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징후를 알기 위해서 정찰기가 뜨는 거죠. 정찰기라고 하는 것은 떠서 징후를 파악하는 것인데 방금 이제 우리 앵커의 옆에 화면이 보였었는데 예. 거기에 나온 이 정찰기가 오늘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떠서 작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EHC, 조인트 스타즈, 그리고 P3C 해상 초계기,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 이렇게가 지금 보이는데 이 외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E8, 이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지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찰기예요. 그리고 P3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군함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찰기예요. 그리고 이제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감청, 신호정보, 통신 이런 것들을 감청하는 정찰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의 지상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해군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수함은 바다로 들어가는지 이 모든 군사적 이상 징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네. 그리고 통신은 어떤 통신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김정은의 유고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혹시 내부의 급변 사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뭐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찰기가 지금 총 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징후가 발견돼서 정찰기가 떴다기보다는 파악하기 위해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첩보 수준의 개념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동원을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의 여기 계신 네 분의 전문가들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요. 사실 CNN 보도를 기점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정부 당국도 오늘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건강 이상설이 CNN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미국이랑 또 교류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답변에 대해서 추가해드릴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은 항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그렇고요. 이 위원장님. 네. 청와대도 조금 전까지 나왔던 반응은 특이 동향 식별 없고 지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활동 중이다. 이렇게 일제히 부인을 했습니다. 네, 뭐 정부 차원에서 일단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묘양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원산 쪽에서 아마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묘양산에 있다가 뭐 원산으로 갔을 수도 있고 시차는 있는 상황은 모르지만 예. 일단은 현재로 상황으로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일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주년이 됩니다. 어제도 민주평통에서 토론회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4.27을 기념을 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에 이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정부로서 굉장히 차질을 빚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면서 특히 이번에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생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겠죠. 현재로서는 일단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정상활동 중이라는 청와대, 거기에 덧붙여서요, 김정호 실장님. 중국도 좀 보도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말이 묘합니다. 중국 대외연락부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예. 중태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중태가 아니면 뭐 조금 아팠다는 얘기인 건지 아하. 아니면 그 말 자체가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건지 말에 좀 여지가 있네요.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아마도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태설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복선이 깔리는 것이 그러면 조금 아팠던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청와대도 그렇고 일단 중국 당국도 이 CNN의 위중설 보도에는 차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건강 이상설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제 그러면 오늘 국내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하나씩 더 만나봐야 되겠습니다.